24년 나의 이야기는 건강입니다. 24년 나의 이야기는 성취. 24년 나의 이야기는 자기계발. 24년 나의 이야기는 사랑. 24년 나의 이야기는 취업. 24년 나의 이야기는 가족 건강. 24년 나의 이야기는 행복. 24년 나의 이야기는 성공. 24년 나의 이야기는 완성. 24년 나의 이야기는 따뜻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음력으로 세면 설 명절이 지나야 맞겠지만 1월 1일 새해가 밝은 만큼 갑진년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건 사고 없는 희망과 기대 가득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2024년 갑진년은 60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뜻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합니다. 오룡 중 하나인 청룡은 동쪽을 방위한다고 합니다. 고구려 사신도에서도 청룡은 동쪽 방위신입니다. 또 5 용들 중 가장 젊다고 믿습니다. 용은 12지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용은 전통적으로 우수성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늘 나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왕의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좀 일어나는 기운,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용의 기운입니다. 보통 우리가 봄에 시작해가지고 4월 달 정도를 4월 진월이 용의 계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아래쪽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동양 철학에서 갑은 10개의 천간 중 첫 번째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갑진년은 10년을 계획하고 새로 시작하는 해로 해석합니다. 역술인들은 리뉴얼보다 리빌딩의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진은 오행으로 토에 해당합니다. 갑은 천간에서 목, 즉 나무를 의미하는데 목 입장에서는 소토를 한다고 말합니다. 소토는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갈아엎는 작업입니다. 목은 일단은 성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토 입장에서는 토가 굳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으로 소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또는 시작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갑진이란 그런 부분이. 토라는 거는 목이 땅을 헤매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쓸모가 별로 없어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용이 악의 화신으로 주로 등장하지만 동양에서는 용은 수호신으로 통합니다. 물을 관장하며 자연환경을 제어함으로써 인간에게 이로움을 전해줍니다. 서양에서는 용을 물리치면 영웅이 되지만 동양에서는 용의 수호를 받으면 영웅이 됩니다. 때문인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용은 임금을 상징했습니다. 2024년 법정 공휴일은 68일입니다. 주말까지 더하면 모두 119일을 쉽니다. 젊고 활기찬 젊은 청룡의 해인 2024년. 침체된 경제가 부흥하고 소외로 속상했던 지역 발전이 활기를 띠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새해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부진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새해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직전 분기보다 소폭 향상됐지만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특히 건설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직전 분기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과 달리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새해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종합 경기 전망 BSI는 76으로 직전 분기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경기 전망 BSI가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는 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기준치를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가운데 수출 기업은 완성차 수출 호조, IT 부품의 글로벌 수요 회복세로 경기 전망 BSI가 전분기 대비
23포인트나 상승한 97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반면 내수기업 경기 전망 BSI는 79에 그쳐 수출기업과 엇갈렸습니다. 건설업의 경기 전망은 특히 어둡습니다. 새해 1분기 건설업 경기 전망 지수는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로 전분기 대비 6포인트 하락해 새해 전망이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3분기 연속 40선에 머물고 있는 공사 수주 건수와 공사 수주 금액 전망 BSI가 직전 분기보다 각각 4포인트와 10포인트 하락했고, 민간 수주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으로 공공부문도 침체가 예상됩니다. 대구 지역은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 문제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물 경기 악화 정도가 타 지역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성장률을 2%대로 예측해 올해 1%대 성장률 전망치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 다만 섬유,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고 2분기 이후에는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가시화돼 중국 수출의 반등이 기대되는 점은 희망적인 요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국내외 자동차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도 그만큼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추진한 천안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중부보도국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통량과 차종, 대기 차량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 출발지와 도착지의 이동 구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교통정보센터에 모아져 신호 제어를 비롯한 천안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바닥에도 신호를 표시해주고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신호가 짧게 느껴지는 보행 약자들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감지되면 보행자 신호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국비 57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60곳, 스마트 횡단보도 23곳 등이 설치됐습니다. 24년 ITS는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정보 전광판 등 교통신호 민간 개방과 같은 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이를 통해 시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 교통체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4.10 총선 선거전이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에서 정책 대결보다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구태가 빚어지고 있어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급기야 노승관 국민의힘 중남구 예비후보는 4.10 총선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승관 국민의힘 중남구 예비후보가 26일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사람들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4.10 총선과 관련한 첫 고소 사건입니다. 노 예비후보에 따르면 중남구 또 다른 예비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A씨가 노 예비후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을 유치장에 가두었다는 등의 글을 SNS에 유포했다는 것. 노 예비후보는 또 A씨가 작성한 글을 중남구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로 B씨와 C씨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건전한 정책 대결을 방해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초기부터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서구병 선거구의 경우 김영판 현역 의원이 권영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수차례 올려 주민들 사이에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 예비후보에 대해 대구를 망쳤다고 비판받는 사람, 대구의 이재명이냐는 비판을 받는 사람을 국회의원 적임자로 볼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또 건 예비후보에 대해 기회주의적 행보와 대구시정에 무책임하고 소홀한 면을 보여준 건 전 시장이 정치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SNS에 수차례 올렸습니다. 권영진 예비후보는 이에 앞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영판 의원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출마 예정자가 다수 나선 지역 곳곳에서 벌써부터 정책과 인물 검증보다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구태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개발이 추진됩니다. 두 공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데요. 대구시는 분묘 이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일대에는 1937년 조성된 성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장기공원 8만 9천 제곱미터 안에는 1,900개가 넘는 분묘가 4개 구역으로 나눠 자리하고 있고 인근 장동공원 5만 4천 제곱미터에도 1,200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이 지역 홍석준 국회의원은 분묘 이장을 전제로 공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시작으로 배수지와 실내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큰 공을 세운 허등양 선생의 묘가 있어서 공원의 역사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가 중심이 되고 특히 레저 스포츠가 아우른 그런 어떤 장기공원으로 저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대구시하고 지금 이제 일부분은 벌써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고 협의를 지금 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직까지 공원 개발과 관련된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공동묘지 관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1,500여 기를 포함해 연고가 확인된 분묘도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원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그 선수 앞에 이렇게 일대 정비를 하오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연락을 2, 3년씩 해도 연락이 잘 안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개발에 대해 국회의원과 대구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도심 속 공동묘지를 옮기고 장기공원과 장동공원을 주민의 휴식처로 가꾸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사고 이력이 없다는 말을 믿고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 이력이 뒤늦게 확인되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더구나 사고 이력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연인지 HCN 박상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약 3개월 전 A씨는 대구의 한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구입 당시 해당 차량의 성능 검사지에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차량 검사일에 맞춰 검사소를 찾았다.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소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얼라이먼트가 많이 틀어졌고 그리고 그 프론트 케이스 누이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셔서 무사고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오자 A씨는 확인 차원에서 서울의 한 성능 점검장도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해당 차량을 주요 골격 교환 이력이 있는 사고차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중고차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순탄치 않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성능 점검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점검업자한테
보상을 받아라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면 판매자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매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실 점검을 한 성능장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를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도 그게 적다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한 50만 원 보상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판매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환불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했고 차량 금액뿐 아니라 자동차 취등록세까지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수긍할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취득세라는 부분은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냥 무조건 다 환불을 해달라니까 환불이 안 된다는 거고. 해당 차량을 무사고로 판단한 성능 점검자는 본인의 성능 검사에서는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선 합의를 위해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뭐 연락 오고 하면은 이 사람 원하는 게 뭔지 맞춰갖고 해주면 되는. 한편 A씨 측은 중고차 딜러와 성능 점검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오늘 오전 5시 51분쯤 달서구 대천동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들을 성서체육공원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120여 명의 소방 인력은 공장 4개 방면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섰고 오전 7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부터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250원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교통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현재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건 지난 2016년 12월 이후 7년 만입니다. 대구시는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6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마지막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에 비해 0.09%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0일 0.01% 이후 6주 연속 하락이며 매주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와 중구가 각각 0.22%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주도했고 수성구 0.09% 순이었습니다. 새해부터 대구역 내거리에서 중앙 내거리 방향 직진이 허용됩니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대구역 내거리에서 중앙 내거리 방면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은 할 수 있지만 대구역 내거리 동쪽 방향에서 남쪽으로 좌회전 진입은 현행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교통체계 조정은 지난 11월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 구간 해제 이후 교통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운수 종사자와 주변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고층 건물과 산불에 대비해 소방 호스백을 보강했습니다. 소방 호스백은 백팩 형태의 가방으로 내부에 관창과 25m 길이의 가벼운 호스 4개가 있어서 가방 1개당 최대 100m까지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호스는 무게가 가벼워 풀어쓰기 좋고 옥내 소화전에도 연결할 수 있어 화재 초기 대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소방 호스백 54개를 각 소방서에 배치했고 2024년에도 추가로 70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천성 뇌병변 장애인인 최창현 씨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대구 나눔 리더 111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창현 씨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럽 횡단과 국토 종단 등 기네스 기록 보유자로도 유명합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명복공원이 하루 화장 횟수를 9회에서 10회로 증설해 운영합니다. 명복공원은 최근 화장률이 늘어나면서
대구 시민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건수가 증가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서문 야시장 푸드트럭 구역에 시간 개념 사물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시간 개념 사물 주소란 거리 공연장, 야외 장터 등 일정 시간에만 운영하는 시설물에 부여하는 주소를 뜻합니다. 대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너희가 있어 세상이 빛나라는 주제에 2023년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2024년) 갑진년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남구청장 조재구입니다.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도심 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대구 앞산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쳤고 또 연말에는 앞산 산타마을 크리스마스 축제가 폭발적인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도시 남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남구를 상징하는 앞산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남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도 미군부대 대구시 3차 순환도로 개통과 대구 도서관 건립을 통해서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구민이 만족하고 구민이 행복한 남구를 위해서 새해에도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술술 잘 풀리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